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얘기했었던 부분이야. 이 정의, 정리, 증명에 대한 이제 구분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 정의는 뭐냐면 용어의 뜻이에요. 용어의 뜻. 이름 같은 거예요. 그냥 외우라는 얘기고. 정리는 뭐냐면 이미 증명된 명제를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거 이제 배웠었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다음에 파푸스의 중선 정리 기억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A, B, C 해가지고 여기 중간 딱 잡으면 길이 같을 때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하면 2배 하면 요거 제곱하고 요 제곱 합한 거랑 같다. 그래서 좌표평면 단원에서 있었던 심화 문제 내용이었던 이런 정리들. 그게 증명하는 과정을 배웠었잖아 우리가. 그지?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용이한 내용이고요. 정리라는 건. 증명은 우리가 이제 어떤 명제를 접했을 때 이 명제가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우리가 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내어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증명이라고 이제 하고요. 증명의 방법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는 직접 증명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 증명법. 이렇게 나눠서 배우게 되거든. 이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연역법, 연역적 사고 논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단론법을 뜻해요. 3단론법.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논리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 이게 연역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 증명법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인 두 가지. 대우법이라는 것과 기류법이라는 걸로 나눠서 배웁니다. 귀류. 우리 이거 두 가지 이제 배울 거야, 두 가지. 대우법은 이름 그대로 대우를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죠?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는 법, 보임. 지난 시간에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뭘 봐라 그랬어? 대우를 보라 그랬지? 그게 이제 대우법이야. 그리고 귀유법은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주어진 가정이 오순됨을 보이는 방법. 자,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냐? 야, n제곱이 3의 배수야. 그럼 n도 3의 배수일까? 애매하죠?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이제 간접 증명법 방식을 이용할 거야. 뭘 쓸 거냐면 이제 대우법으로 한번 이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해 보자. 이제 대우를 써줘야 돼. 대우. 대우는 뭐냐?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란 말이죠.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면서 순서를 바꿔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대우죠? 이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판단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와. 뭐냐면
3의 배수라는 숫자에 대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3의 배수인 거랑 3의 배수가 아닌 거를 구분지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3의 배수는 어떻게 나타낼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숫자로 3, 6, 9 이렇게 말고 3의 배수 30는 보통 우리가 3K 이렇게 표현한다. 3의 배수라는 표현은 3K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K가 이제 자연수라고 이렇게 놓으면 돼요. 2의 배수는 4의 배수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돼.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나? 3의 배수가 아니면 3K에서 빼기 2를 하거나 아니면 뭐야? 3K에서 빼기 1 한 형태가 3의 배수가 아닌 거야. 알겠니?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지 앞으로. 3의 배수에 대한 표현 방법, 3의 배수가 아닌 거의 표현 방법 두 가지. 그리고 K는 뭐가 돼야 돼? 자연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 K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넣더라도 요 N값은 절대 3의 배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두 가지 종류의 3의 배수가 아닌 걸 좀 본 거잖아. n이 3k-2일 때를 한번 볼게요.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럼 여기서 n제곱을 해볼까? n제곱 해볼까? n제곱? n제곱이라는 거는 3k-2를 제곱하는 거야. 맞죠? 그럼 얘가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지? 여기서 잘 따라와. 봐봐. 잘 봐봐. 이 9k제곱 빼기 6k 더하기 4를 내가 9k제곱 빼기 6k 하고 더하기 4를 3 더하기 1로 이렇게 나눠서 쓸게요. 그렇지. 10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뭘로 묶을 수 있어? 3으로 묶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3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3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야. 그리고 뒤에 더하기 1이 이제 따라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 괄호친 이 부분에 k에다가 지금 뭘 넣었어요 우리가? 자연수를 넣을 거잖아. 그럼 이 밑줄 친 값도 뭐가 되냐면 자연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 구조가 3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한 다음에 뭘 더해? 1을 더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수라고 할 수 있어? 3의 배수야? 아니지? 이렇게 3의 배수가 아닌 구조로 딱 완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n제곱도 역시 3의 배수의 형태가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렇게 수식을 표현해주는 순간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약속이 된 거야 다들. 알겠죠? 근데 내가 막 정리를 했는데 이 뒤에 꼬리에 상수가 붙지 않고 이렇게 표현됐어. 그럼 얘는 뭐야? 3의 배수인 거지.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닌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얘가 지금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근데 제곱을 했더니 3의 배수가 또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n에 대한 표현을 3k-1로 한번 써보자 이번엔. 그러면 n제곱은 3k-1의 제곱이 되고 9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이 부분만 3으로 묶어서 이렇게 쓰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야? 자연수가 되죠? 3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의 표현이 되면서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n이라는 자연수를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로 내가 표현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은 제곱을 했을 적에 둘 다 3의 배수가 아닌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주어진 대우가 참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대우가 참이면은 다시 그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 즉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하는 게 대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명을 하려면 사실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이제 자연수에 대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이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3의 배수인 거, 3의 배수가 아닌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짝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짝수. 얘들아, 짝수. 자, 짝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짝수는 2K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홀수는 홀수. 그렇지, K-. 근데 이게 꼭 2K-1 이렇게 안 해도 돼. 2K 플러스 1로 표현해도 돼요. 여기도 이제 2K 더하기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증명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러 가자. 베이직센 꺼내봐. 138쪽에 1번. 1, 2, 3번 한번 해볼게요. 1, 2, 3번. 자, 대우를 먼저 쓰라고, 여기 1번. 요거의 대우. 대우 뭐야?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짝수가 아니면 n제곱도 짝수가 아니다. 그럼 n이 짝수가 아니면 뭐야? n은 홀수잖아. 홀수. 그래서 홀수를 어떻게 표현해? 아까? 2K-1. 그렇지. 자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럼 n자리에 2K-1을 넣은 건데 n 제곱을 했잖아. 그죠? 그럼 얘를 제곱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에요. 여기 꼬리에 지금 1로 따로 뺐죠? 2로 묶었지? 이렇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곱하기 2를 한 형태의 숫자는 뭐가 된다는 거야? 어? 짝수. 그 2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하면 짝수잖아. 거기다 1을 더하면 뭐야? 홀수. 홀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2 곱하기 어떤 자연수 더하기 1 이런 꼴인 거예요. 이때 2K제곱 마이너스 2K가 0이거나 자연수이므로 N제곱 뭐가 돼? 홀수. 홀수이다.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짝수가 아니면 N제곱도 짝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N이 홀수면 N제곱도 홀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짝수가 아니면 혹은 홀수이면 홀수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얘는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 대우부터 써. 대우. n은 홀수가 아니면 n제곱이 홀수가 아니다. 그럼 n은 뭐라는 거야? 짝수.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짝수는 어떻게 표현해? 2k. 그럼 n제곱은 4k 제곱이니까 2 곱하기 2k 제곱의 표현이죠. 이렇게. 왜 이렇게 나타냈냐고. 그치, 2를 곱한 형태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왜? 그래야 짝수가 되니까. 짝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짝수? 그래서 이제 대우가 참인 걸 밝혔죠? 대우가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도 뭐야? 참. 이렇게 가자. 3번. 대우를 써볼까? 대우. 이거 여기까지가 가정이에요. 얘가 이제 결론이란 말이야. 결론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 x가 0보다 작고 그리고 y가 0보다 작으면 x 더하기 y가 0보다 작다. 이게 대우가 되는 거지. 여기는 사실 우리가 어떤 자연수에 대한 어떤 표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본 배경 지식, 상식을 가지고 설명해주면 돼요. 두 개의 음수를 더해가지고 당연히 음수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x가 음수니까 음수 더하기 음수를 하면은 당연히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우가 참이다. 그럼 주어진 명제도 참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법이라고? 대우법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통으로 증명하시오까지는 잘 안 나오고, 뭐 나오더라도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맞춰놓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증명의 과정은 그래도 다 한 번씩은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통으로 다 쓰는 것까지는 좀 무리겠지만 딱 봤을 때 이 증명 이렇게 하는 거네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기에서 문제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명 방법. 귀류법으로 할게요. 귀류법. 얘는 조금 특이한 게,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래요. 루트 2는 뭐야? 무리수잖아. 근데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래, 실제로. 이걸 이제 귀류법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볼 건데, 귀류법의 증명의 방식은 뭐냐면, 일단 부정을 해, 부정. 부정해봐, 뭐야?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그럼 뭐야, 루트 2는? 유리수. 유리수다라고 시작하는 거야.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해놓고 사실 아니잖아. 이걸 증명하다가 아닌 이유를 여기서 찾아주면 돼요. 모순을 발견하면 돼, 지금부터 이제부터.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놓고 시작할 건데, 유리수는 어떻게 표현하죠?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유리수의 정의. 그거는 무리수도 되잖아. 그건 성질.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되는 게 유리수잖아. m분의 n 해서 m은 이제 0이 아니어야 되고요.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 여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루트 2를 유리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야. 맞지? 그럼 이제 이걸 쭉 타고 이제 내려가서 증명을 이제 계속 할 거야. 양변의 제곱을 해보자. 2는 m제곱분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n제곱은 2m제곱이라고 표현이 돼요. 맞지? 그렇다면 n제곱이란 숫자는 어떤 자연수에 2를 곱한 형태니까 n제곱이 뭐야? 짝수란 얘기네 지금. n제곱은 짝수이다. 그러면 n제곱이 짝수면 n은 n제곱이 짝수면 n은 n도 짝수죠. 왜 그래?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야. 왜? 증명해봐. 뭘로? 대우법으로 증명했잖아 앞에서. 그지?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n 값을 우리가 뭐 2k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n 자리에다가 2k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게 됐을 때 n이라는 n 제곱은 2k의 제곱이 되는 건데 그거는 2m 제곱하고 같다는 거지. 이거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지금 이게 손으로 쓰는 게 다가 아니야. 이해를 해라. 이해를. 그럼 이게 4k 제곱이 2m 제곱이 되니까 다시 m 제곱은 2k 제곱이 되겠죠. 2로 나눴어요. 양쪽으로. 그지? m 제곱이 2k 제곱이 됐다고. 그럼 뭐야? 다시 m 제곱이 뭐야? m 제곱은 짝수야. 그럼 뭐도 짝수야? m도 짝수가 된다고. 그럼 봐봐. n도 짝수고 m도 짝수면 우리가 처음에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 m과 n이 서로소다. 여기서 모순이 발견되는 거죠. 즉 m과 n이 서로소 모두 짝수이므로 m과 n이 서로소라는 우리가 이제 가정을 그렇게 해놓고 갔죠?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모순점을 발견하는 증명의 방법이 뭐라고? 귀류법이다. 그래서 따라서 루트 2는 뭐다?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m과 n은 서로수인 자연수인 거는 왜 서로수라고 자꾸? 왜냐면 유리수의 정의거든. 유리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딱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베이직스엔 다시. 자꾸 왜 없어지지? 요거 방금 했던 거랑 똑같네. 4, 5, 6번 한번 해볼까요? 4번 일단 먼저 해봐. 4번. 4번도 여기 이제 유리수 가정했고 제곱하면은 이제 2m 제곱이 그래서 n 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n도 2의 배수가 되니까 n에다 2k 집어넣어서 여기가 2k 제곱이 되니까 m 제곱이 다시 2의 배수가 이므로 m도 2의 배수가 된다. m과 n이 모두 2의 배수이므로 m과 n은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이제 귀류법이고요. 자,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는 건데 얘도 이제 유리수가 똑같잖아 지금 방금 한 거랑. 그러니까 이것도 뭐 m분의 m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거 복잡해서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1 더하기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를 일단 부정해봐. 그럼 1 더하기 루트 2가 뭐야? 유리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더하고 빼면 어떻게 돼요? 유리수가 돼야 되는 거지.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다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1 더하기 루트 2라는 유리수에서 빼기 1을 해봐. 여기는 유리수에서 여기는 유리수를 빼면은 뭐가 나와야 돼? 유리수. 근데 뭐 나왔어? 무리수. 루트 2라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긴 거야.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니까.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뺀 게 유리수가 된다라는 점에서의 모순이 생김.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2는 무리수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그냥 딱 무리수만 딱 독립적으로 나와 있을 때 쓰는 귀류법 방식하고
이렇게 무리수에다가 어떠한 유리수를 더해져 있는 형태의 기류법 방식 두 가지는 좀 구분지어서 외워두세요. 6번. 자연수 AB에 대해서 A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를 부정해봐. AB가 짝수이면 곱한 게 짝수면 이게 가정이죠. 결론을 부정해. A와 B가 모두 뭐야? 부정하라고. 홀수. 그럼 A를 뭐라고 할까? 2K-1 B는 2L-1 이렇게 표현할까? 그 A랑 B를 곱해볼까? A, B는 자 곱한다. 분배 법칙을 한다. 4KL 2K 2L 더하기 1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2로 싹 다 묶었을 때 2KL 빼기 K 빼기 L 더하기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요 가로 안에 있는 인수는 뭐야? 자연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2 곱하기 자연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한 형태가 되는 거지? 뭐가 돼? 홀수가 된다. 뭐가 나온다 그랬어? 짝수가 된다 그랬죠. 모순 발견.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견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식 두 가지 증명 방법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시험 대비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한 번씩 다 써보셔야 돼요. 학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수업하실 때 이런 거 설명해 주시잖아. 그때 한번 쭉 쓰면서 정리하세요. 알겠죠? 단원 두 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이제 개념서 오시면, 절대부등식이라는 거 할 거야. 77쪽. 이 절대부등식은 뭐랑 같은 거냐면, 여러분들 항등식 알죠? 항등식. 우리 항등식이 뭐지? 항등식.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죠? 예를 들어서, 뭐, 5가, 2x 더하기 1은, 뭐, 2의 x 더하기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항등식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가 여기 x에다가 내가 뭘 넣더라도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한 부등식도 존재를 하거든? 그게 바로 절대부등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런 거야. 어때? 다 되지? 모든 범위가 다 되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의 해를 갖게 되면은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면 돼요. 알겠죠? 자, 그 절대부등식에 대한 증명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할 건데, 그 전에 기본적인 이제 대소관계 성질을 아셔야 돼요. 자, 이거 A가 B 뺐는데 0보다 크다는 거는 A가 B보다 크다. 이런 말이고, 빼서 0이다. 그러면은 둘이 같다라는 얘기고, A 빼기 B가 0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이런 당연한 것들을, 그지? 자, A랑 B가 둘 다 양수야. 그럼 이제 A제곱하고 B제곱의 대소 관계도 이렇게 되겠지.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거잖아. 그럼 A가 B보다 큰 거지? 근데 둘 다 음수야. 둘 다 음수일 때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잖아. 그럼 실제는 음수인 경우 A, B 누가 더 클까? B가 더 크겠지. 음수에서 크다는 거는 뭐 어때요? 절대값이 작다는 얘기거든. 분수에 대한 표현에서도 비율에서도 B분의 A가 1보다 크다는 거는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죠. A가 B보다 크다. 여기는 A가 B보다 작다. 같으면 1이면 같다. 이렇게. 요거 이제 대소관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둘 다 양수니까 뭘 해봐? 제곱을 해서 비교할 수 있죠?
18, 얘는 20. 오른쪽이 더 크다. 3루트 2보다는 2루트 5가 더 크다. 이렇게. 기본적인 대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등식, 절대 부등식을 볼 거야. 자, 등식이라고 하는 것도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분류를 했죠.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과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방정식으로 분류를 했듯이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 그리고 특정한 범위에서의 성립하는 이건 처음 들어봤는데 조건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풀어왔던 것들이 다 조건 부등식이었어. 사실 1차 부등식 뭐 이런 거, 그지? 이게 다 조건 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성질들 몇 가지 좀 보고, 자, 둘 다 양수야. 양수면 A랑 B를 더한 것도 양수고 A랑 B를 곱한 것도 양수예요. 둘 다 음수면 A랑 B를 더하면 음수고 A랑 B를 곱하면 양수가 되고,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두 개를 곱했을 땐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을 딱 직면했을 때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함이 없어야 된다고. 오케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가는 부분이야 지금. 그걸 정리하는 거고. A가 B보다 크면은 A에서 B를 빼면 0보다 크고, A랑 B랑 같으면 A에서 B를 빼면 0이고, A가 B보다 작으면 A-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제곱 길이에 대한 관계도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A제곱하고 B제곱을 더해서 0이 나왔어. 이런 상황은 뭐밖에 없어? 그렇지. 둘 다 0밖에 없어. 실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절대값 부분에 별표를 좀 할게요. 자, 절대값은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죠. 그리고 절대값은 절대값을 안 한 거랑 비교하면 항상 어때? 크거나 같지. 양수면 같고 음수면 클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두 개의 수를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하는 것과 각각을 절대값에서 곱하는 것은 어때요? 같은 결과값이 나오겠지.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절대값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절대값을 해서 제곱을 하잖아? 절대값을 해서 제곱을 하는 것과 그냥 그 숫자를 제곱하는 건 어때? 어차피 똑같겠지. 다 양수 나오니까. 맞지? 그리고 A, B가 0보다 클 때, 요거일 때, A, B가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A 더하기 B 한 거는 요렇게 표현되는 거랑 같겠죠. 응? A, B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찢어서 절대값의 합이랑은 다릅니다. 요거일 때는 요거다. 자, 요 마지막에 있는 얘네 두 개가 조금 이상하죠? 잘 안 들어올 거야, 그치? 요거 이제 뒤에서 증명을 하면서 보여줄 거고. 일단 요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좀 챙겨가고요. 그 다음
A, B가 0보다 둘 다 크면은 제곱한 것도 같은 대소관계를 가져가고요. 루트를 해도 같은 대소관계를 가져가고요. B분의 A를 한 것은 1보다 어떨까? 아니지. 분자가 더 크니까. 음수인 경우에서는 제곱하면은 누가 더 커? B제곱. B분의 A를 하면 누가 더 커? 이거 좀 헷갈리지? 이런 거 헷갈릴 때 어떻게 하면은 숫자를 그냥 넣어봐.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봐. B분의 2 하면 1보다 어때? 어? 작아지는 거지. 2분의 1이니까. 이런 것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절대 부등식에 대한 이제 표현을 좀 볼게요. 봐봐. 절대 부등식이야, 다 지금. 왜 절대 부등식이냐면은 이거 있죠, 얘. 얘가 뭐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제곱한 거잖아. 뭔가를 제곱하게 되면 아까 어디 있어? 0보다 어떻다 그래서? 제곱하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단 말이야. 제곱한 수는. 얘도 봐봐. A-B의 제곱이죠? 0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고. 자, 두 번째 봅니다. 이것도 모양을 좀 만들어 줄 건데 A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 제곱화를 하는 거야. BA. 그럼 이제 완전 제곱 되려면 상수가 뭐 필요하죠? 개수 절반의 제곱. 4분의 B제곱. 한 번 더 빼주고 여기 B제곱을 이렇게 뒤에다 달아주면 요 식은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에 더하기 4분의 3의 B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정리를 했더니. 그럼 이것도 제곱이고 이것도 제곱이죠. 제곱의 제곱. 제곱 0보다 어때? 그거 나왔지. 얘도 0보다 어때? 그거 나왔을 거 아닌가? 그 두 개 더해도 0보다 어때? 그거 나왔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이 식 자체가 이게 자체가 0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거나 같다. 그럼 언제 0이 되는 거니? 언제 0이 돼?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A랑 B가 둘 다 0일 때. 이 등호 성립하는 상황도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 A제곱에 마이너스 BA 더하기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더하기 B제곱은 A-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이고 이것도 역시 0보다 어때요? 크거 나왔겠죠. A랑 B가 0일 때가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완전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그 제곱이 된 형태는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3번 봐봐. 이거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 자, 이거 기억하나? 이거 어떻게 하죠? 뭐죠?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3 2B 여기 아니요. 그거 말고. 곱셈 공식 변형해서 우리 심화 가정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냈던 거죠. 2분의 1 대가로 2분의 1 다 몇 배 해주고 2배를 딱 쳐주고 다시 2분의 1 해주면 A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제곱 더하기 B-A 제곱 더하기 C-A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되는 거였죠, 이거? 기억 안 나? 여기다 이제 2배를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2배를 해. 근데 내 맘대로 2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다시 2분의 1배를 할 거야. 이렇게. 그럼 A제곱이 2개지 지금.
여기 a제곱 두 개 중에 하나랑 여기 b제곱 두 개 중에 하나랑 여기 있는 얘랑 뽑아가지고 같이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b제곱 나머지 하나랑 얘랑 c랑 뽑아서 만들고 나머지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마이너스 bc죠, bc. 그러면 얘는 계산의 결과가 0보다 어떻겠어? 그건 낫겠지. 언제 0이 돼? 그렇지. 등호, 성립 이렇게. 사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서 좀 익숙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5번 볼까요? 자, 얘가 이제 절대 부등식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밝혀줘야 돼.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절대값을 하게 되니까 다 양수가 되잖아. 제곱을 해보자. 그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그리고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곱을 하면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그리고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위에서 실수의 성질 중에 절대값 a를 제곱하는 거는 뭐로 표현해도 돼? 그냥 a 제곱으로 표현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a 제곱으로 그냥 가고 얘도 a, b 따로 쓰지 말고 절대값 2ab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도 b제곱 그리고 얘도 뭐야? 얘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냥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하고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또 전개해서 이렇게 이 쓰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제발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 다음 정리를 하자. 양쪽에 a제곱 다 날라가고 그러면은 이 절대값 ab보다는 이 ab보다 크거나 같다. 2로 나눴을 때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성질에서 여기 보세요. 이 표현 보이죠? 이게 항상 옳은 상태인 거잖아. 옳은 상황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당연히 맞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가 된다? 절대 부등식이 된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절대값 한 것과 절대값 하지 않은 게 같아질 때. 좀 더 있잖아. 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가 등호 성립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 자체를 증명을 통해서 절대 부등식을 해석하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봐봐. 베이직센을 꺼내보세요. 베이직센에 여기 139 그 다음에 이제 140쪽에 18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4번 한번 볼까? 결과적으로는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의 형태가 되어야지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 주려면 얘도 봐봐. 제곱 완전 제곱이 보여 하나? 요 2b제곱 중에 b제곱 두 개로 나눠 쓰면은 이거 세 개 합쳐서 뭐야? a 더하기 b의 제곱이잖아 이게.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0보다 어때? 그거나 같다. 절대 부등식인 거 맞죠? 언제 등호가 성립해요?
A랑 B가 둘 다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다면 항상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의 형태가 돼야 합니다. 여기에 숫자가 뭐 양수가 들어가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근데 음수가 들어가면 어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0보다 어때? 항상 작거나 같다. 이 정도는 약간 변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했던 거 빈칸 절대값 내용이고 루트도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루트도 똑같이 제곱을 해주고요. 그러면 루트 a의 제곱이 뭐야? a 더하기 2 루트 ab 더하기 b. 여기는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다 날라가니까. 2 루트 ab가 0보다 크다. 이게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통해서 이제 ab가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주면 절대 부등식이 증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차곡차곡 좀 쌓아가는 논리를 좀 이용한 풀이의 과정을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 중에서 좀 특수한 내용들을 좀 볼 거야. 개념서로 다시 오셔서 80쪽으로 하세요. 80쪽. 여러 가지 이제 절대부등식 중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다루게 되는 절대부등식 유형입니다. 바로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명칭을 나타내거든. 요거는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절대부등식입니다. 명칭이 뭐냐면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 평균까지는 우리가 다루진 않을 거고 산술 기하 평균까지만 볼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근해 공식과도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외워라 반드시. 뭐냐면 지금 요 부분만 보면 돼. 요 부분만. 자, 요 부분만.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지금부터 밝혀줄 거고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루트 ab를 빼주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얘가 이제 2분의 한 번에 통분해 쓰자.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쓰겠죠. 근데 a라는 거 자체를 우리가 루트 a의 제곱이라 표현해도 되잖아요. 루트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루트 ab의 루트 b의 제곱으로 분자를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2분의 루트 a의 마이너스 루트 b의 뭐야? 전체 제곱이 된다는 거네.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언제 등호가 성립해? A랑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왜 절대부등식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증명을 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외울 때 이제 뭘 외워야 되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잘 적어.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둘 다 양수해야 돼.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면 안 돼. 이때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때 A랑 B를 더한 것은 2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야. 언제나. 여기서 이 양쪽에 곱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면 A랑 B가 같을 때에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이걸 외운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알겠어요? 산술기하라고 외우시면 돼요. 산술기하.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 이제 풀 때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고. 봐봐. 연습 1. x 0보다 크죠? y도 0보다 커요. x, y가 1이고요. 요거에 저 5x 0보다 어때? 5x가 0보다 크지? 3y 크지? 그럼 여기서 산술기가 쓰는 거야. 봐봐. 5x 더하기 3y가 크거나 같아. 2 루트 a, b 곱한 거 15xy 이렇게 된다. 근데 xy가 얼마라고? 1이라 그랬잖아. 그럼 뭐야? 2 루트 15. 5x 더하기 3y가 2 루트 15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최소값 물어봤네. 뭐예요 최소값? 2 루트 15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 산술기하의 공식을 이와 같이 적용을 하는 거야. 산술기하를 많이 다뤄봐야 돼요. 베이직센 140쪽에 19번. 방금 했던 산술기하죠? 2분의 2 루트 AB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루트 A에서 루트 B를 뺀 거의 제곱이 되므로 항상 0보다 커 낫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얘가 0일 때를 뜻하니까 A가 B일 때가 성립한다. 오케이? 그럼 문제 보면은 이제 이거 봐봐.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요거 더한 거에 최소가 궁금한 거야. 근데 얘 양수지. 얘도 양수지? 둘 다 양수니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 의하여 두 개 더한 것은 2 루트 얘네 두 개 곱한 거. 이 값이 얼마죠? 2. 등호는 언제 들어간다고? 등호는 이 안에 들어가는 얘랑 얘랑 뭐 할 때? 같을 때. 이렇게. A가 A분의 1일 때. 근데 A가 A분의 1이 된다는 건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A분의 1이 되려면? A제곱이 1이니까 A는 뭐가 돼요? 풀마 1이죠? 근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A가 뭔 거야? 1일 때가 성립한다. 이렇게. 최소값 얼마? 2. 최소값이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 두 개 해봐. 21, 22 해봐. 자, 그러면 이제 산술기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반드시 출제가 될 거고,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한 2문제 정도 다뤄봤어요. 다뤄봤고, 조금 변형 심화 문제를 좀 풀이해볼게요. 문제 1 봐봐. 지금 최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최대를 물어보고 있어. 최대. 그리고 3x 더하기 2y가 이렇게 된다. 일단 할 수 있는 게 3x랑 2y를 더한 것은 산술기하에 의해서 3x 곱하기 2y 이렇게 나눴을 수가 있겠죠. 얘가 지금 얼마야? 16이잖아. 16. 16보다 2 루트 16이니까 아니죠. 여기 얼마죠? 6xy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루트 6xy는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값을 이제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요 값을 직접적으로 바로 찾아낼 수는 없어. 왜냐면 루트 3x, 루트 2y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제곱한 형태를 거쳐갈 거야. 요걸 이렇게 제곱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3x 더하기 2 루트 6xy 더하기 2y 이렇게 된다. 근데 3x랑 2y를 더한 건 얼마나 그랬어? 16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되겠네. 근데 루트 6xy가 8보다 작거나 같죠? 그지?
어? 그러면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여기다 2배 하는 거니까 16보다 작거나 고 16 되니까 32보다 작거나 건데. 아, 너무 빨랐어. 자, 여기서 2배를 해. 2배를 하면 어떻게 돼? 2배를 하면 2 루트 6xy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 16.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16을 더해. 이렇게 16을 더해.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32. 32. 그러니까 얘가 3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결국에는 이 제곱한 값의 최대가 얼마다? 32가 된다. 루트 3x 더하기 2 루트 2y의 제곱의 최대가 32면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범위는 최대가 32를 제곱근 4루트 2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고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기출에서 많이 나와요. 그럼 단순하게 산술기하 공식만 외워가지고는 문제를 절대 풀 수 없겠죠? 많은 이제 유사 변형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이거 가져갈 거야. 최소 물어봤어. 자, 일단은 4x 0보다 어때요? 크고 얘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산술기하 딱 쓰면 모양이 어때? 안 이쁘죠? 뭔가 필요하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준 것도 단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a 더하기 b가 2루트 ab의 공식에 넣을 텐데 보통 이러면은 요 a에 들어가는 문자랑 b에 들어가는 문자가 약분 처리가 되잖아.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거든?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형 조작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냐? 봐봐. 여기 4x를 4 괄호치고 x-1로 바꿔버려. 그러면 실제로 이 계산의 결과값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죠? 얼마 차이가 나? 4가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 4를 더해.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부분만 산술기하를 적용해봐. 어차피 1보다 크니까 둘 다 양수죠? 얘가 어때? 2루트 곱하면 뭐야? 4. 그 뒤에 또 4 더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가 2루트 4 더하기 4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얼마예요? 8. 오케이? 문제 3. 얘도 최소를 구하래. 뭘 할까? 전개를 먼저 해주세요. AB 그 다음에 4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4. 그러면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 이렇게 된단 말이죠. AB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곱한 것도 양수가 되면서 이 두 가지의 부분에 대한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2 루트 2개 곱하면 얼마? AB랑 AB분의 4를 곱한 거 더하기 5보다는 그거 나왔다. 그래서 최소값은 9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절대부등식에 속하는 유형 중 하나라서 이건 좀 별도로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6번 자, 두 벽면 사이를 길이가 20m인 철망으로 막은 삼각형 모양의 닭장이 있대요. 이 닭장의 넓이에 대한 최대값이 궁금하네. 닭장의 모양이 삼각형이네요. 직각삼각형. 가로 이게 밑변을 셀 x 높이를 y로 이렇게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직각삼각형이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x제곱과 y제곱은 얼마?
400이다. 이런 식을 하나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닭장의 넓이를 나타내기 전에 이 x제곱과 y제곱에 대한 산술기하를 적용하면 2루트 뭐야? x제곱, y제곱 이렇게 된다. 루트 x제곱, y제곱 뭐예요? 얘는 숫자가 400이고 여기는 2xy가 되겠네 그냥. 즉 xy의 최대값이 얼마? 200이 된다. 자, 닭장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낼 거야. 닭장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식이? 2분의 1 xy. 의 범위는 100 이하. 최대값은 얼마? 100. 이런 식으로. 알겠죠?